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혜정입니다. 지난 해썹스쿨 1편 1부에서는 해썹 심사 준비 가이드라인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2부에서는 해썹 심사 대비 노하우와 팁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해썹 심사 준비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해썹 체계를 문서화하는 효율적인 기록 유지 방법의 설정입니다. 기록 유지는 해썹 체계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기록 유지가 없는 운영은 비효율적이고 운영 근거를 확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썹 인증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에게는 운영에 대한 기록의 개발 및 유지가 요구됩니다. 그렇다면 해썹 체계에 대한 기록 유지 방법의 개발은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그 방법 중 하나는 이전의 유지, 관리하고 있는 기록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장 좋은 체계는 우리 업체의 자체 기록 내용을 알기 쉽게 그리고 단순하게 통합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록 양식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은 인증원 홈페이지 자료실에 표준 기준서를 다운받아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업체마다 제조 공정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 기록 양식이 우리 업체의 생산 현장과 맞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홈페이지 자료는 말 그대로 범용 양식이기 때문에 다운받은 자료가 우리 업체의 실정과 맞지 않으면 얼마든지 업체에 알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기록 유지 방법을 개발할 때는 최적의 기록 담당자 및 검토자, 기록 시점 및 주기, 기록의 보관 기간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가장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 업체의 맞춤형 기록 양식을 개발해야 합니다. 우리 업체에 알맞은 생산 공정을 오롯이 담고 있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기록 양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썹 체계에 맞는 관리 기준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썹 관리 계획은 7원칙, 12절차에 따라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7원칙 12절차를 살펴보면 해썹 팀 구성, 제품 설명서 작성, 용도 확인, 공정 흐름도 작성, 공정 흐름도 현장 확인 이렇게 5단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어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7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위해 요소 분석, 중요 관리점 결정, CCP 한계 기준 설정, CCP 모니터링 체계 확립, 개선 조치 방법 수립, 검증 절차 및 방법 수립, 그리고 문서화, 기록 유지 방법 설정입니다. 5단계의 준비와 7가지 원칙을 합쳐 7원칙 12절차라고 하며 해썹 관리 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는 절차입니다. 이에 맞춰 해썹 관리 계획을 수립하면 해당 계획을 해썹 계획 일람표 양식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도표화하여 기록, 관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썹 관리 계획이 작성되면 해썹 팀원 및 현장 종업원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 해당 내용을 주지시킨 후 현장에 시범 적용토록 하여 실제 현장에 적용하였을 경우 효과가 있는지, 실행에 있어 문제는 없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최초 검증이라고 하는데 해썹 관리 계획이 수립되면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 기준에 업종 및 유형과 규모에 알맞은 실시 상황 평가표를 활용하셔서 점수를 매겨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평가표를 이용하여 우리 업체의 최초 검증을 실시하면 미흡 사항이 나올 것입니다. 이때 문제점 등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 해썹 관리 계획에 반영, 개선한 후 해썹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현재 보이는 표는 해썹 체계의 운영과 관련된 기록 목록의 예시입니다. 기록 목록에는 원료, 공정관리, 완제품, 보관 및 유통, 한계 기준 이탈 및 개선 조치, 검증, 종업원 교육 등이 있습니다. 예시를 통해 각 항목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는 것이 좋을지 참고하셔서 향후 해썹 심사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인증원의 표준 기준서를 다운받아 활용하시는 분들은 제일 마지막 부분에 기록 양식이 편철돼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해썹 심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제조 공정도와 제조 공정이 이루어지는
작업장 평면도의 작성이 필요합니다. 제조 공정도란 원료의 입고부터 완제품의 출하까지 모든 공정 단계를 파악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 공정명, 주요 가공 조건 등을 기록하는 것으로 실제 이루어지는 공정을 누락 없이 작성하셔야 합니다. 또한 공정별 가공 방법의 공정명, 가공 방법 및 조건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때 주 원료가 아닌 부원료나 부자재, 용수 등에 대한 흐름도 작성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제조 공정별 가공 방법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표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작업장 평면도란 업체가 직접 관리하는 원료의 입고부터 완제품의 출하까지 모든 공정의 흐름을 나타내기 위해 작성합니다. 이때 평면도에는 작업 특성별 구역 및 구역 설정, 출입문 및 창문, 작업자 이동 경로, 제품의 원료부터 입고되어 제품으로 출고되는 동선, 제조 설비 등의 배치, 용수 급수 및 배수 처리 개통도, 공조 시설 개통도, 공기 흐름 등을 표시합니다. 이러한 제조 공정도와 작업장 평면도는 해당 식품의 공급에 필요한 모든 공정별로 위해 요소의 교차 오염 또는 2차 오염, 증식 등의 가능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내용은 영업장 개보수를 위한 레이아웃 작성 방법입니다. 먼저 작업장 도면 작성 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업장 도면을 작성하기 전에는 먼저 구역 설정을 해야 하는데요. 구역 설정이란 제품의 위생 및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청결 구역 및 일반 구역으로 분리하고 제품 특성에 따라 분리, 구획,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때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분리, 구획, 구분의 차이점일 텐데요. 분리는 다른 건물이거나 동일 건물일 경우 격벽을 설치하여 모든 작업실이 별개의 장소로 구별되어 작업자의 출입이나 공조 장치가 별도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구획은 칸막이, 이동식 벽 등에 의하여 구별된 장소로 교차 오염이나 혼입이 방지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분은 선, 줄, 그물 등으로 간격을 두어 혼동되지 않도록 구별하여 관리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구역 설정 전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는 생산 품목, 식품 유형 확인, 제조 공정도, 교차 오염 발생 요인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업체별 공정의 특성에 따라 일반 구역, 준청결 구역, 청결 구역을 나누는 참고 사항이 오니 구역 설정이 어려우신 분들은 해당하는 항목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업장 도면은 해당 예시 이미지와 같이 이동 동선, 구역별 구분 등의 내용이 담긴 도면이 필요합니다. 떡류 생산업소의 예시 도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구역별 작업자들의 이동 동선과 물류 이동 동선이 구분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위생 단계가 하향되는 청결 구역에서 일반 구역으로의 이동은 가능하나 위생 단계가 상향되는 일반 구역에서 청결 구역으로의 이동 동선에는 반드시 위생 절차, 즉 위생 전실이 위치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구역 이동 시 교차 오염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개인 위생 절차를 거친 뒤 입실하여야 합니다. 이때 위생전실의 위치는 청결구역 종사자와 일반구역 종사자의 입실이 명확히 구분되는 곳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 협소한 작업장 등의 사유로 일반구역 종사자가 청결구역을 거쳐서 입실하고 퇴실 시에 또 청결구역을 거쳐 퇴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해당 동선에 대한 입퇴실 위생수칙을 추가로 수립하여 관리하셔야 하기 때문에 현재 초기 설계 단계에 있다면 이러한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작업장 설계 시에는 원료의 입고부터 제품의 출고까지 물류 이동 동선의 상호 교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실을 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공조 흐름입니다. 도면을 보시면 분진이 발생하여 집진기를 설치한 배합실, 증기가 발생하여 배기 후드를 설치한 증숙실 등은 공조의 흐름, 건물의 방향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예시도면과 같이 증숙실이 건물 최외벽에 위치한 경우에는
증기가 즉시 배출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작업장 내 교차 오염의 우려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설계 구조상 온도 관리 기준이 15도 이하로 관리되는 작업실 상부를 지나 배출되게 되면 온도 차이로 인한 응결수가 생길 수 있으며 청결 구역인 내포장실을 지나 배출되게 되면 급기가 충분하지 않을 시 증기가 역으로 유입되어 내포장실의 교차 오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급 배수 흐름입니다. 건물을 새로 짓는 경우라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이미 지어진 건물에 개보수를 통해 들어가는 경우 건물의 급 배수는 큰 공사가 되기 때문에 변경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도면상에서 보실 수 있는 세척, 분림실과 증숙실 같은 경우는 물을 많이 쓰는 작업장으로 배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건물의 최종 배수가 도면상 아래쪽으로 다른 작업장을 지나 빠지는 형태라면 현재 보시는 설계 도면에서 상하를 뒤집어 반대 방향으로 변경하는 것이 교차 오염을 줄이는 더욱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급수 또한 해당 건물의 수전은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파악하여 급수가 필요한 작업실을 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외 추가적인 작업장 도면 예시 자료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의 자료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영업장을 신축, 리모델링할 경우에는 건축법, 소방기본법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제품 특성에 따라 바닥, 벽, 천장 재질을 선정하는 등의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작업장의 경우 독립된 건물 또는 식품 취급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또한 누수, 외부 오염물질, 해충 설치류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밀폐되어야 하며 청결구역과 일반 구역으로 분리하고 특성과 공정에 따라 분리, 구획 또는 구분하여야 합니다. 바닥의 재질은 청소가 용이하고 파손이 잘 되지 않는 내수성의 재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닥 시공 시에 배수가 잘 되도록 부배를 조정하고 청소가 용이하도록 하는 것이 관리 포인트입니다. 그 외에 벽과 천장, 배수 및 배관, 환기시설, 출입구, 위생전실, 부대시설, 세척 또는 소독, 방충 및 방서, 창문, 냉장 냉동시설, 제조 및 가공시설과 설비, 폐기물 처리와 보관 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재 선택 기준에 대한 팁입니다. 재질에 대한 정해진 기준이나 비용은 없습니다. 법적인 시설 기준에 따른 내수성, 내열성, 내산성 재질을 원료 및 제품의 특성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판넬, 스테인리스, 강화유리 등 여러 벽면의 재질이 있고 에폭시, 우레탄, 유크리트, 타일 등 다양한 바닥의 재질이 있으므로 우리 업체의 제품과 공정에 알맞은 적절한 재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작업장 내 모든 벽면은 판넬로 마감하였으나 우리 업체는 가열 공정이 있어 해당 가열실의 화구 벽면은 타일로 마감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각 재질마다 최초 시공 및 유지 관리 비용의 차이가 있으므로 여러모로 따져보시고 예산에 알맞은 재질을 선택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에폭시 같은 경우는 초기 자본이 저렴하나 벗겨지거나 갈라지는 등 파손부 유지 관리가 필요하며 이 공사가 대대적으로 실시되는 특징이 있는데요. 공정 중 물을 많이 사용하는 업체가 초기 자본 등의 사유로 에폭시로 바닥을 마감한 이후 파손부 보수 공사에 대한 자체 주기를 설정하고 유지 관리를 적절히 실시하고 있다면 충분히 인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 업체는 이동이 불가능한 대형의 고정식 설비가 많다거나 연중 생산 일정이 바쁘고 바닥 공사를 할 만한 휴가 기간이 없는 회사라면 이러한 대대적인 보수 공사를 실시하는 재질은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재질을 선택하실 때에는 초기 비용을 많이 고려하시지만 유지 비용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공 비용 및 기간, 업체 환경, 제품, 생산 계획, 재질의 장단점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참고로 바닥 설계의 기본 개념과 내벽 및 천장 설계의 기본 개념을 확인하신 뒤 자재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썹 심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자주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아마 준비 과정에서 가장 헷갈리고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해썹팀 조직, 제품 설명서의 규격, 위해 요소 도출, 발생 가능성 평가, 발생 사례 수집 횟수, 그리고 모니터링 기록 작성, 모니터링 장비 검교정에 대한 질문들이 많습니다. 이 7개의 질문들과 답변을 하나씩 소개해 드릴 테니 평소 궁금하셨던 사항은 꼼꼼히 확인하셔서 심사 준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썹 인증심사관이 이야기하는 해썹 심사 대비 노하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법정 해썹 교육은 최초 인증 이후 6개월 이내 수료하셔도 가능하지만 가능한 인증심사 이전에 먼저 이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해썹을 처음 도입하는 경우 교육을 먼저 이수하는 것이 실원칙, 시비 절차, 구역 구분, 관련 법령 등 해썹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영업자에 대한 해썹 법정교육 이수 시간은 4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교육 내용을 더 세분화하여 3일간 진행되는 종업원 교육과정을 이수하여도 인정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문 기술 상담 및 기술 지원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각 지원별 기술관리팀에서 전문 기술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미리 내방 상담을 신청하여 해썹 준비사항, 레이아웃, 해썹 관리 기준서 등을 무료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단, 상담을 희망하는 업소가 많아 예약일이 미뤄질 수 있으므로 미리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해썹 담당자 설정보다 먼저 해썹팀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력 부족 등으로 일부 직원에게만 해썹에 대해 전적으로 맡기는 경우 직원이 돌연 퇴사한 뒤 인수인계가 안 되는 경우나 업무 범위가 넓어 실제 운영이 부실한 경우 등 운영 및 사후 관리 시 문제가 다수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모든 직원이 해썹에 참여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경영자는 운영 의지를 갖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인증원의 홈페이지 자료실 등을 활용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인증원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해썹 스쿨에서 다루는 내용뿐만 아니라 분야별로 다양한 자료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업종별, 분야별,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여 내부 종업원 교육 등에 활용하신다면 해썹 심사 대비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해썹 심사 준비 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준비할 것이 많고 복잡해 보여도 하나씩 차근차근 해나가면 어렵지 않게 해내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과 참고 자료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의 자료실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르고 안전한 먹거리, 해썹 인증과 함께 만듭니다.